자, 안녕하십니까. 볼리TV 성혁입니다. 조유정입니다. 네. 방심하고 있었나요? 네. 풋볼리스트의 조유정 기자와 함께 오늘 이강인 선수 이적 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올 시즌 굉장히 활약이 좋습니다. 마요르카 입단 첫해, 지난 시즌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마요르카 괜히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 갔다. 발렌시아가 마요르카보다 순위가 낮더라고요. 네, 마요르카 이제 더 위라서 네. 진짜 잘 간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오고 나서 이강인의 진가를 딱 캐치를 하고 이강인 선수를 많이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올 시즌의 기록도 괜찮죠? 네, 16경기 2골 3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경기였던 이제 8일 열렸던 바야돌리드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됐는데 이날 사실 키패스 4회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사실 처음에는 어시스트로 기록됐던 그 어시스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어시스트 같은데 네. 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결승골을 이제 도왔는데 이게 도움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서 2골 3도움이 됐지만 꽤 좋은 활약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또 극장골, 결승골이 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리 월드컵 대표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좀 뛰는 시간에 비해서 족적을 확실히 찍는 또 팀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승점을 따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펼치는 선수라서 더 가치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슬슬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연말부터 있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점점 이제 막 이적설이 그 전에는 형차만 있었는데 조금씩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지에서 하나씩 지금 리그 이름 팀 이름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구체화되는 이제 모양새인데요. 7일날 이제 스페인 매체 레레보라는 곳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강인의 1월 이적 가능성이 90%다. 수치로 이렇게 빡 90%라고 공언을 했고 저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뭘 보고 이제 수치를 90%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FM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90%다. 이 기자가 또 꽤 공신력 있는 기자거든요. 네. 마테오 모르투 기자라고. 이 기자가 이제 리그까지 행선지를 좁혀줬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네덜란드 LADBC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구단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서는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 그리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인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벌리, 그리고 네덜란드 LADBC에 있는 페예노르트 이렇게 4개 구단이 공식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는 보이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들도 있었나요? 네,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까지는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 1,700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이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 구단들이 그 정도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금 충분히 이제 자금력을 갖춘 구단이다. 그렇죠. 의사가 있다. 근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이 이어지진 않았다. 이 정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바이아웃 1,700만 유로면은 이게 어포더블하네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정도 웬만한 팀이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런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로도 쓸 수 있는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보도가 어제 또 나왔었죠. 네, 이제 앞서 이제 최초로 7일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레레보의 그 당시 기사를 보도했던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건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정도 협상이 1,500만 유로 하나로 이제 200억 정도 선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협상이. 그리고 이제 빌라가 관심 있는 구단으로 언급은 됐는데 다만 빌라는 이강인이 1순위는 아니다. 여기까지 공개를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 마요르카에다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보낸 팀은 없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적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시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뭔가 이적 제안이 썰부터 시작해서 빌드업이 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일단 실제 제안을 아직은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요 거론된 두 팀을 중심으로 요 팀들이 실제로 이강인 영입 전에 실제로 뛰어든다고 하면 이 팀에 갔을 때 어떨지, 이강인이 이 팀에 정말 필요한 건지, 간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 요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인데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11위 팀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참 돈을 꽤 투자를 했는데도 성과가 좀 안 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제라드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고요. 후임으로 아스날 감독이었던 에메리 감독이 왔는데 그 뒤로 성적이 괜찮습니다.
네, 최근 이제 네. 부임한 이후로 리그 5경기 3승 1무 1패를 네. 거두고 있고요. 뭐 안정화를 빠르게 안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네, 다만 이제 9일 새벽 네. FA컵 3라운드에서 무려 4부 리그 팀 스티브 니지에게 1대2 역전패당하면서 네. 조금 이제 체면을 좀 구긴 네. 건 있었습니다. 컵 대회가 사실 하위 리그 팀들하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방심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에스턴 빌라는 4부 리그 팀한테 제일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긴 했어요. 네. 그래도 로테이션 가동할 때도 그래도 쿠티뉴 선발 나오고 막 이랬던데. 네, 4부 팀한테. 네. 자,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 4-4-2를 주로 쓰는 팀이죠. 네, 사실 이게 좀 이강인 선수한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에 네. 4-4-2 팀이 4-4-2를 쓰면서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 이강인 선수한테는 이게 사실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해 측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 시스템 상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뛸 만한 위치는 좌우 윙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뭐 마요르카에서는 세컨톱으로도 나오긴 했지만 빌라 투톱이 한쪽 명은 이제 스코어러 전문 공격수 그리고 한쪽은 좀 발빠른 윙어 성향 선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만약에 아스톤 빌라로 가게 된다면 좌우 윙어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뭐랄까 활용 가치가 아주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에메리 감독이 나름 전술적으로 그 유연성이 있는 분이라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에스턴 빌라에서는 양쪽 측면에 부엔디아 그리고 이제 맥긴 그렇죠. 야 이렇게 뛰고 있는데 맥긴 정도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부엔디아 같은 테크니션을 쓰면 반대쪽에 맥긴처럼 수비도 좀 잘해주고 정말 많이 뛰는 이런 선수를 쓰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은 있는 상대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간다면 왼쪽 오른쪽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 주된 경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맥긴이 좀 더 중앙 지형적으로 많이 뛰고 왼발잡이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주전인데다가 최근 이제 굉장히 좋아요. 최근 잘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치열하지 않을까 경합이. 다른 여러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쿠티뉴도 주전이 아닌 팀이에요. 그렇죠. 쿠티뉴는 왼쪽 미드필더 지금 백업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선수층은 두터운 거에 비해 성과가 좀 안 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에 갔을 때 곧바로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거. 너무 지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종 기자가 정리한 긍정적인 요소 에스턴 빌라에 갔을 경우에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에메리 감독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리가에서 활약하던 감독이거든요. 네. 이번 시즌 중까지 비아레알을 지도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가까이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도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두 번째 긍정적인 점은 나중에 이제 전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에메리 감독은 이제 아스날 때나 그 전에는 이제 4-2-3-1 포메이션도 자주 사용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익숙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긍정적인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점을 꼽아보면 이강인 선수가 1픽이 아니라고 아까 모레토 기자의 보도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슷한 포지션 중에 지금 윙어 겸 공격수인 제라르 데올로페오 선수 이 선수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에버턴에서 뛰고 이 선수가 이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선수 이적이 아니면 뭐 이강 선수로 선회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1픽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현재 이제 마요르카에서 안정적으로 주전을 뛰고 있는데 빌라로 이적하게 되면 경쟁 체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빌라가 11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강등권이랑 7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리그만 생존해 있고 FA컵 뭐 카라바오컵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막 팀이 생존 경쟁을 억지로 하는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기회까지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인상적인 얘기긴 하네요. 지금 마요르카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경기를 뛸 수 있는 정말 안온한 삶을 버리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로 가게 되느냐. 이 얘기는 또 다른 지금 이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팀이 뉴캐슬 이적설에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뉴캐슬은 지금 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뉴캐슬은 뭐 이제 지지난해가 됐죠. 2021년에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하면서 부자 구단이 됐고 에디아우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면서 굉장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네, 바비롭스 감독 시절 이후로 좀 돌아가신 바비롭스 감독, 앨런 시어러 있고 막 이런 시절 이후로 지금 정말 모처럼 전성기가 왔습니다. 지금 순위가 무려 토트넘보다 승점 2점이 높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처럼 마찬가지로 뉴캐슬도 얼마 전에 FA컵에서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 뉴캐슬은 3부 리그 셰필드 웬즈데이한테 1대2로 패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리그 3위로 순항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디하우 감독이 사실 뉴캐슬이 돈이 많은 팀이 됐다고 하지만 정말 무슨 뭐 보통 이렇게 갑자기 그 졸부 구단이 되면 그렇죠. 정말 그 대단한 스타 선수 막 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팀은 그런 방향을 가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팀이 좀 짜임새가 있는 팀인데 자 여기에서 하우 감독의 만약에 좀 점지를 받고 합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지금 4-3-3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빌라가 4-4-2로 뛰는 했는데 거기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흔히 메잘라라고 불리는 중앙 미드필더 2자리 그리고 양쪽 윙어까지 다 이강인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는 있죠. 그렇죠. 뛸 수는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의 자리로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위치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좀 공격적인 성향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혹은 오른쪽 윙어 2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뉴캐슬의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근데 이강인 선수가 좀 강점이 있어요. 창의적인 패스랑 킥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뉴캐슬에는 그런 선수는 지금 없거든요. 전방 공격 자원 중에서는 드리블러, 생막시맹이라든가 알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엘링턴 같은 하드워커 이런 선수들이 위주로 있기 때문에 뉴캐슬에 필요한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피스에서 오른발에 트리피어, 왼발에 이강인. 그렇죠. 그렇게 가면 갖춰질 수가 있겠죠.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주전 경쟁 구도도 물론 지금 이 팀이 각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했던 기량에 비해서 그 합했을 때 팀 성적이 잘 나오는 팀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쟁 구도가 좀 뭔가 1대1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팀의 어떤 그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끼리 주전 경쟁 구도를 나눠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윙어 자리 주전은 조엘링턴 그리고 알미론이 이제 좌우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이콥 머피가 백업으로 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최근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생막시맹 이 선수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이 친구 정말 뭐 프리미어리그 씹어 먹을 것 같더니 또 부상으로 부상이 좀 잦은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부상을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중전 자리 왼쪽 주전 자리를 탈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라이언 프레이저 멜리치 같이 전력의 선수들이 있고요. 자 맥시맹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의 경쟁 직접적인 후보가 알미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윙어 자리로 이제 이강인 선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는 이강인 선수와 어느 정도 프로필이 겹치는 왼발잡이라는 점에서 겹치는 알미론 선수가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닌자 거북이 우리 알미론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잘했다가 또 월드컵 이후에 약간 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근데 중앙 미드필더 아까 뭐 그 메잘라 얘기하셨는데 자 프리미어리그 메잘라 이강인 선수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근데 막상 또 뉴캐슬이 그렇게 뎁스가 두터운 편이 아니라서 뭐 조일록, 뭐 롱스태프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생막시맹이 복귀하면 조엘링턴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돌아오겠지만 뭐 여기까지 뭐 존주 셜비가 부상해서 복귀했을 때 기마라밍스가 올라오는 정도. 그래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경쟁 구도가 복잡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윙어로 뛸 경우에는 알미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경우에는 조일록 정도를 제치면 주전 자리를 딸릴 수도 있다. 꽤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에디하우 감독이 피지컬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좀 아무튼 좀 우리끼리 한번 그냥 그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적 제한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적이 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만의 생각이고요. 자 그럼 뉴캐슬 이적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뉴캐슬은 지금 최근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럽 대회 출전 가능성이 챔피언스리그 혹은 뭐 호날두 오는 건가요? 호날두 미략설이 있죠. 미략설이 있죠. 유럽 대회 진출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유럽 대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출전 경기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선수단 구성 면에서 뉴캐슬에 필요한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팀 내 선수단 다른 선수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주전 자리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뽑자면 이제 개인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거는 구단인데 현재 이강인 선수가 좀 수비 가담 능력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뉴캐슬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하우 감독의 지도를 받는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우 감독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다면은 네. 자, 또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연계가 되는 면도 있겠지만 뉴캐슬에 갔을 경우에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뉴캐슬과 연결되고는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과연 우선순위일까? 앞서 빌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뉴캐슬은 지금 꽤 선수들을 최근에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잉여 자원 정리가 먼저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강화에 조금 더 먼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새로 영입한다면 기마랑이스를 전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이강인 선수를 굳이 영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계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그거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꼽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빌라가 이것도 비슷한 면인데 안정적인 주전 자리를 버리고 이제 경쟁 체제를 간다는 걸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뉴캐슬은 부자 구단이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주춤한다? 그럼 또 더 좋은 선수로 갈아치울 수 있지 않나 언제든지 그렇죠. 뭐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있습니다. 마요르카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이게 그 뱀의 꼬리에서 용의 뱀의 머리에서 그렇죠. 뱀의 꼬리는 안 되죠. 뱀의 머리에서 네. 용의 꼬리 뭐 이렇게 약간 두 팀의 격차가 그런 정도로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런 면이 분명히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 선수가 어디에 가든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좀 뭐 이번 이적 시장 우리 선수들이 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효정 기자의 선택. 마요르카, 빌라, 뉴캐슬. 전 뉴캐슬로. 뉴캐슬. 네, 큰 꿈을 갖고 한번 가서 사실 맨시티가 처음에 이제 도약을 할 때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비드 실바였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실바와 비교되는 면도 많이 맨시티, 있었는데 맨시티에 갔을 때 이제 뉴캐슬의 다비드 실바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뉴캐슬의 전성 시대를 이끄는. 네. 그러면서 큰 꿈을 품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썬더랜드 팬인 거 알고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썬더랜드 관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썬더랜드가 폴리티비 네, 이강인 선수 이적설 좀 간단히 다뤄봤습니다. 저는 서영욱이었고요. 조효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